자, 들어갑시다. 자, 통합교육입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마인드맵부터 꺼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선생님들 초반의 마인드맵은 양이 많은 게 좋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은 내용을 많이 다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왔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부터. 그래서 관련 내용에서도 정확히 문제가 나왔던 부분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정답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것부터 잡고 그 위에 덧붙여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지금은 기출문제가 나왔던 부분에 관련된 것만 뽑아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여러 개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 자체는 체크를 해 두시고 얘는 항상 기초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애들. 그 다음 파일은 그 파일에 그냥 바로 덧붙여 저장하지 마시고 파일 두 번째 걸 만드세요. 2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더 넣은 거, 더 넣은 거, 더 넣은 거. 그래서 확장된 것 하나, 일반적인 거 하나 요렇게를 하시거나 아니면 확장된 거 자체 거기 색깔 자체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출 나왔던 부분 자체를 나는 빨간색으로 했다. 내가 덧붙인 거는 파란색으로 한다. 아니면 검정색으로 한다. 색깔 자체를 다르게 하시거나. 근데 실은 색깔 자체를 하면 인쇄 자체가 우리 거의 검정색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 글자체를 다르게 한다거나 어떻게 해서 1차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 자체를 나누어 놓으셔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 기출문제 정답과 관련되는 나왔던 거 그대로 나오는 확률 자체가 가장 높기 때문에 걔부터 먼저 봐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통합교육입니다. 통합교육은 마인드맵을 딱히 많이 그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통합교육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기출문제 자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해야 되는 통합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은 통합의 종류다라고 하는 걸 먼저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통합이라고 하는 것과 사회적 통합, 그 다음에 교육과정적 통합이라고 하는 세 가지 통합 자체가 있으며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는 요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우리가 이론적으로 가야 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통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육과정의 통합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자, 교육과정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교육과정이 누구와 누구 거의 교육과정? 일반 학생들이 사용을 하는 공통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장애 학생들이 교육과정이 뭐죠? 배우는 것 자체가 통합이 되었다. 한마디로 같은 곳에서 같이 활동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결과로서 뭡니까? 학생들이 그들의 맞는 목표 수준에 맞는 것을 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까지 들어가는 게 교육과정의 통합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교육과정의 통합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게 포커스가 되겠죠. 자, 교육과정을 통합을 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일반 학생들이 쓰는 교육과정을 그대로 쓰면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과정을 수정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수정. 자, 여기에서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게요. 교육과정적 수정. 그 다음에 교수적 수정. 쉽게 말해서 뭡니까? 교사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는 내용과 제공하는 내용과 관련되는 교육 과정에 관련된 것 자체를 바꾸어서 제공하는 방법. 그 다음에 교수적 수정이라고 해서 그 내용 자체를 학생에게 가르칠 때 일반 학생들의 교육과정 안에서 어떤 것을 바꾸어 주면 학생이 포함되어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 내용 쪽을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일반 학생들과 장애 학생이 함께 있는데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을 할 수가 있는가? 왜냐? 얘들 다른 교육과정이잖아 원래. 근데 그것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일반 교육과정 그대로 쓸 수도 있습니다. 몇몇 가능한 거 있습니다. 음악, 미술 같은 경우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중다 수준 교육과정. 같은 교과 내에서 난이도, 조건, 그 다음 그러한 것들을 달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중복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이거는 뭡니까? 같은 활동은 하나, 수업 자체는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정적 통합을 하고 있으나 뭐죠? 거기에서 아동이 설정된 목표가 서로 다른 교과에서 온 것, 이것을 중복교육과정.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수적 수정, 이제 학생들에게 어떠한 부분 자체를 바꾸어주면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 있습니까? 환경의 수정, 그 다음에 집단의 수정, 그 다음에 내용 수정 자체가 있고 방법 수정, 그 다음에 평가 방법 자체로 5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이 집단을 잘 조심하셔야 됩니다. 집단은 누구 집단만을 의미한다? 학생들의 집단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뭐다? 협동학습과 그 다음에 또래 교수 자체를 우리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를 같은 수준의 어떤 난이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5단계로 나눈 것을 보통 살펴보게 되는데 여기 부분 자체에 요 부분 자체를 넣어서 보셔도 상관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방법 안에는 어떤 게 들어갑니까? 방법 안에는 활동 전략 자료. 자, 물론 이게 활동 전략 자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각기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수업에 사용이 될 때 서로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요즘 초점 자체는 무엇이다? 평가 방법의 조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교육과정적 통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제 자체가 뭐냐 하면 얘들이 뭐예요? 같이 수업을 받고 그 다음에 뭐까지 할 수 있어요? 수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학습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그 학습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평가를 통해서 알아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 이 부분이란다. 학생들의 수준 자체가 내가 목표한 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평가 자체가 나와야 되는데, 자, 일반 학생들이 사용을 하는 평가를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내용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학생들이 가진 장애 부분으로 인해서 제한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한다? 평가 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한 뒤에 이걸로도 안 되었을 때 대안평가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조정 자체에 지금 환경, 도구, 방법 돼 있는데 평가 환경에 들어가 있는 공간, 시간, 그 다음에 지금 방법에 들어가 있는 제시 방법, 응답 방법 요 4가지 자체를 우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거고 대안적인 평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다? 포트폴리오 평가. 이러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뭘까요? 채점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되죠. 서술식 평가로 내면서.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보완하기 위해서 루브릭이라고 하는 채점 체계까지도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육과정적 통합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제공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교사들이 협력을 통해서 이것을 제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협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팀 접근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협력 교수. 자, 팀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쓰는 것이다? 학생들을
처음에 특수교육 평가 전 단계, 그래서 진단하고 그 다음에 교수 방법을 제공을 하고 평가하는 전 단계에 걸쳐서 하나의 영역의 전문가가 아니라 여러 영역의 전문가들이 같이 학생들을 보고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 되죠. 우리가 일명 다간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학문적 접근 말 그대로, 자, 여기는 기준 자체가 그걸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교수 자체를 하는 부분 자체로 나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중간 과정 자체의 목표 자체 아니면 중재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라고 하는 것까지 단계 자체가 이루어져 있다. 다학문적 접근 같은 경우는 각각의 진단을 하고 각자 목표 자체를 설정을 한 뒤에 각자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목표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로 통일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그것을 통일시키자라고 하는 게 나온 게 간학문적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전문가들이 각각 진단을 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서로 모여서 공동의 목표 자체를 설정을 한 뒤에, 그래서 자기 영역에 따른 부분 자체를 만들어 놓겠죠. 목표. 그런 뒤에 다시 뭡니까? 각자 교수를 하게 되는 중재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목표 중간만 중간에 뭡니까? 모이게 되는 거죠. 아니, 각자 하다가 통합이 한번 되었다가 다시 각자 이루어지는 부분 자체를 말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의 문제 자체는 뭐예요? 하나로 통합이 될 때 통합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 자신의 영역의 폐쇄성 때문에 내가 아는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학문적 접근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이거 모두 다 뭡니까?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수를 함께 제공을 하려고 하니까 그 함께가 돼요, 안 돼요?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동시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것을 주서비스 제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제공을 하는 간접적 접근 방법을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초학문적 접근의 두 개의 특징으로 보통 언급되는 게 뭐다? 원형 진단이라고 하는 거랑 주서비스 제공자. 원형 진단 뭡니까? 여기 같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중재를 제공하는 것이 누구다? 주서비스 제공자이다. 자, 그럼 주서비스 제공자는 어떤 역할을 한다? 각각의 영역의 전문가들의 내용 자체를 자기가 숙지를 하고 해당하는 영역의 중재를 자기가 대신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개념, 역할, 전이, 양도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언어 치료사가 해야 되는 것이 누구다? 주서비스 제공자. 실은 다른 영역의 전문가들로 전체 다 이해하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가 포함이 된다. 그리고 플러스 한 개 더 들어가는데 통합된 치료라고 하는 것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통합된 치료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치료가 이루어진다? 아동이 위치한 환경인 일반 교육 교실, 일반 교실에 누가? 중재자, 주서비스 제공자가 투입이 되어서 중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협력교수입니다. 협력교수는 어떤 겁니까? 자, 정말 말 그대로 수업입니다. 여기에서는 전과정이에요. 학생들을 진단하고 수업을 계획하고 중재를 평가하는 전 과정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고, 협력교수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교사와 특수교사 두 명이서 수업 자체를 운영할 때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어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협력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보통 5가지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죠. 그래서 처음에 2가지 부분 자체는 지금 집단 자체가 하나의 전체 대집단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교수 지원 부분. 한 명은 교수, 한 명은 개별 지원 자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하나는 팀 티칭. 뭡니까?
서로 같이 수업을 역할 분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얘들 같은 경우는 학생의 집단이 전체 하나일 때. 자, 그 다음에 집단을 나누어 살펴보는 부분이 있죠. 처음에 평행교수. 평행교수 하셔도 됩니다. 자, 평행교수 어떤 겁니까? 집단을 서로 다른, 서로 동질인데 안에는 이질인 부분으로 실은 집단 자체를 나누어 두고요. 같은 내용을 각각 가르치는 부분 자체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안교수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난이도에 따라서 일반적인 부분 자체는 대집단, 그 다음 일반적이지 않은 심화나 보충학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집단 형태로 배치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스테이션 교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주제 자체가 병렬적이고 여러 개 있는 경우에 그것을 각각 나누어서 스테이션을 맡고 있는 교사와 학생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스테이션을 설정한 다음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스테이션을 다니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선은 통합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금 형태처럼 단순히 시간제다 아니면 어떤 시간에는 특수학급에 어떤 시간에는 일반학급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특수교사와 어디에 일반 학급에 들어가서 수업 자체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형태인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수업 시간에 운영하는 방법이 협력교수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교수적 수정에 있었던 협동학습 또래교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식으로 넣어두셔도 될 거고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다? 학생들이, 장애 학생들이 일반 교실 환경에서 수업을 받았을 때 더 효과적인 교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두 가지를 같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협동학습 쪽에서는 무엇을 봐야 된다? 원리와 유형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협동학습의 유형이 원리 자체가 어떠한 것이 있다. 네 가지 기준으로 보통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 상호작용, 서로 상호작용을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개별적 책무성 뭡니까? 누구 하나 무임승차를 하는 게 아니라 각자 맡은 바 임무가 있다. 동등한 참여는 뭐죠? 동등한 참여는 누구 한 명이 의장이 되어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아니라 전체 학생들이 동등하게 같은 형태는 아니고 같은 기여도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낫나? 같이, 그러니까 누구 하나 끌고 가고 따라가는 형태가 아니라 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동시다발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학급 전체에서 보았을 때 학생들 자체가 상호작용하는 집단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입니다. 유형에서 나오는 거지 직소 모형,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스타드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TAI 모형과 그 다음에 TGT 나오고 그 다음에 GI 집단조사, 그 다음에 코코라고 하는 것까지. 그래서 각각의 협동학습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유형 자체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래교수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또래교수가 어떠한 것이다. 또래교수의 유형은 어떠한 것이 있다. 연령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 같은 학년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우리는 보통 나누어 보는 게 상보적 또래 교수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어 보게 되죠. 상보적 또래 교수다라고 하는 것은 자, 튜터티라고 하는 학생이 고정이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번갈아 가면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들어가고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것 자체가 지금 또래 지원 학습 전략이라고 하는 팔스와 그 다음에 전학급 또래교수, 전학급 또래교수 팀 요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특히 팔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안에 함께 읽고 요약하고 예측하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 안에 구조화된 형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러한 통합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이론 부분 자체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론, 배경. 자, 정상화 원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는데, 자, 이 정상화의 원리가 나중에 무엇으로 바뀐다? 사회적 역할 가치화. 자, 실은 정상화 원리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 주도가 있고 뭐 완전 통합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들 자체가 있는데 얘 자체를 아셔야 되는 게 정상화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지금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우리 전반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쳤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가 여기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무엇을 할 때 무엇을 이 정상화의 원리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정상화의 원리는 어떤 겁니까? 정상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화자가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것처럼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정상은 정상으로 만들겠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물리적 조건에 따른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 자체를 정상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정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결과가 나오기 위해 투입된 조건들 자체가 정상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으로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얘가 어디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지금까지는 분리였기 때문에 시설 따로 있었는데 얘가 우리랑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치한 어디 지역사회 환경 안에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물리적 통합을 만든 게 정상화의 원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 역할 가치화는 거기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어느 쪽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을까요? 사회적 인식까지요. 자, 그래서 장애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지금 사회에 들어와 있어도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르다라고 하는 차이로 인해서 뭡니까? 차별받고 있다. 그들이 가진 집단의 특수성 때문에 우리가 낮은 인식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그거 자체를 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수준에서도 정상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온 게 사회적 역할 가치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물리적 통합, 사회적 통합, 지금 그 다음에 교육과정적 통합으로 가죠. 이거 자체도 물리적 통합을 일으키는 부분. 이건 사회적 통합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뭡니까? 정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같이 지금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그 부분까지 고려한 게 사회적 역할 가치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사회적 역할이 가치가 있는 형태로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차별받지 않고 각각의 하나의 개개인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것 자체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사회적 역할 가치화 부분입니다. 이게 통합교육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출발을 해야 되는 게 여기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지금 초점 자체는 교육과정적 통합을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교사는 교육과정적 수정을 그 다음에 교수적 수정을 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했을 때 학생이 지금 교육과정적 통합 자체를 그나마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것을 실현시킬 구체적 방안으로 뭡니까? 전체적인 팀 협력과 수업 하나에서는 협력 교수, 그 다음에 협동학습, 또래 교수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이러한 통합교육을 시작시킨 이론으로 정상화의 원리, 업그레이드 되어서 그것이 사회적인 부분까지 포함한 사회적 역할 가치화까지 포함되어져 있다. 이게 간단한 거고 이제 여기 한 개 한 개에서 무엇을 할지 지금 자 이제부터는 이제 큰 기준 자체를 아셨다라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야 돼? 자체를 아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떤 거 보고 우리는 중다 수준이라고 한다? 같은 교과 내에서 난이도 조건 이러한 것 등이 다르다. 그 다음에 중복은 활동은 같이 하는데 아동이 목표 자체가 어디다? 서로 다른 교과에서 왔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들 있죠. 정의를 붙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얘가 된다라고 하는 왜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 자체를 포커스에 맞게 여기에 채워 넣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첫 번째 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책이 없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아가지고 이 책에서 진도 나갈 부분 자체, 그 다음에 조금 읽어야 될 만한 내용 자체를 다 우선은 프린트 자체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프린트는 책이랑 똑같이 정렬을 맞출 수가 없다 보니까 우선은 쌤들이 따라오시기가 조금 곤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이게 둘이 막 똑같이 몇 줄 찾아가면서 보기가 쉽진 않아가지고, 자, 우선은 책으로 진도는 나가되 프린트 자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통합교육의 정의 부분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자, 인터그레이션 찾아보시겠어요? 자, 인터그레이션은 되어져 있는 거 있죠? 자, 위에서 책은 위에서 5번째 줄 될 겁니다. 인터그레이션은 개별 학생이 자신의 요구에 만족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최소 제한적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신념에 기초하여 장애 학생을 적절한 교육 환경에 배치하는 절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통합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나와도 최소 제한 환경의 원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학생의 수준에 따라 그들의 수준에 가장 최소한 제한이 있는 환경에 배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로 출발을 하게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줄 가시면 자, 그 옆에 보시면 최소 제한적 환경 아마 있을 겁니다. 최소 제한적 환경이라 가능한 한 장애 학생을 가장 자연스러운 환경인 일반 학교에 배치하여야 하나 개별 학생의 요구에 기초하여 일반 학교가 아닌 특수 학교와 같이 분리된 환경에 배치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라고 해서 실은 자, 이게 통합이다라고 하는 게 시작을 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수준 좋은 애들만 좀 통합을 시키고 적당한 사이의 환경에 끼워놓고 안 되는 애들은 계속적으로 분리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된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 자체가 자, 이제 한 2-3줄 정도 내려올 거예요. 자, 이러한 인터그레이션의 의미는 장애 학생들을 일반 학생들이 다니는 일반 학교로 모두 합쳐야 한다는 통합교육의 교육 환경의 통합만을 언급할 뿐, 뭐죠? 물리적 통합에 관련된 것만 언급할 뿐 통합된 환경인 일반 학교에서 장애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있고 교육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지 이러한 부분에 따른 언급은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인클루전이라고 하는 것을 쓰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 프린트 있으신 분들은 2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셔야 될 겁니다. 자, 책 같은 경우는 41페이지. 통합교육의 개념에서 마지막 문장이에요. 통합교육의 개념, 2번 통합교육 개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한 3-4줄 올라오세요. 자, 그러므로 교육에서의 통합은 모든 학생이 사회적, 학업적, 문화적 공동체에 소속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뭡니까? 사회적인 부분에 대한 거, 그다음 자신의 학습 능력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학업 공동체에 참여하기 위하여 목표, 교재, 방법, 평가 및 조직의 조정과 적합화를 요구하고 요거는 교육과정 통합까지도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학습하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동체의 자연스러운 참여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여기는 심리적인 통합까지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을 하는 통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통합을 벗어나서 그곳에서 뭡니까? 그 집단에 포함이 되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지금 학습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합이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통합교육의 개념 부분 자체에 이렇게 있게 되는데, 자, 이게 통합이란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통합교육의 개념의 두 번째 단락 부분입니다. 자, 통합은 전통적인 특수교육 체제인 분리교육에 대하여 무엇이 특수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특수한이라는 용어가 장애라는 용어 뒤에서 장막 역할을 하여 장애를 배제, 분리, 소외와 동일시하는 용어라고 주장을 하게 된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나아가서 무엇이다? 장애 학생들은 어디 가야 된다? 특수한 애들이니까 특수한 무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분리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책 가지신 분들은 42페이지로 넘어오셔야 돼요. 프린트는 그대로 그 페이지 있으시면 되고, 자, 책 세 번째 줄입니다. 실제적으로 혹시 찾으셨습니까? 한 두세 줄 내려오시면 될 것 같은데,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자, 실제로 장애 학생이나 장애 성인들이 분리된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에서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되고요. 다다음 줄 내려오시면 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와 일반 사회에서의 분리된 장애 학생이나 장애 성인들은 평가 절하를 당해서 그래서 오히려 일반 사회로 접근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 평가 절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요게 나중에 뭡니까? 사회적 역할 가치화를 만들어내게 되는 기준이 된다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자, 다음 단락 갈게요. 여기 의학적 모형과 그 다음에 사회적 모형 자체가 나오는데 이거는 장애를 바라보는 기준입니다. 꼭 통합이라고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요게 중등 2017년 논술형 자체가 요 부분 자체에 근거해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의학적 모형에 잠깐만요. 지금 쌤들 프린트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특수교육의 주요한 기능은 치료다 그 윗단락인 전통적인 특수교육 체계인 분리교육은 부터 보시면 되고요.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42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전통적인 특수교육 체제인 분리교육은 학생의 장애를 손상, 결합 내지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장애를 치료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학적 모형의 토대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의학적 모형이다. 자, 우리 병원이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아플 때, 병을 고칠 때 가는 곳이다. 그죠? 그래서 의학적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장애라고 하는 것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결함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개개인이 가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뭡니까? 이것을 바꾸어 나가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 바로 의학적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프린트는 옆에 페이지로 넘어오세요. 3페이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자, 책은 42페이지 마지막 단락이에요. 자, 의학적 모형의 토대를 둔 전통적인 특수교육 체제인 분리교육은 장애를 치료 교정의 대상으로 보고 학생보다 장애와 결함에 초점을 맞추어 장애 학생을 바꾸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개개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개개인의 잘못된 장애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것을 기능 향상에 그거의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교정에 초점을 두는 게 의학적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게 뭡니까? 분리라고 하는 것의 기본 바탕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통합교육은 장애 학생을 바꾸는 대신 환경을 바꾸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자, 이거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자, 우리 지적장애 할 때 기능적 생활중심 교육과정에서 기능이라고 하는 거 나왔죠. 아니면 기능보다
그 정의에서 다차원적 모델에서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지금 장애라고 하는 것은 핸디캡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사회학적인 과정에서 그 관점에서 장애를 바라본다. 그래서 사회 속에서 학생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제한이 발생을 한 것을 장애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학생이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주변 사회 환경 자체에서 그것을 제대로 맞추어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환경 쪽에 보고, 그러니까 뭐예요? 환경에 문제가 있으니까 환경 자체를 바꾸어 나가자, 이런 식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자체. 그래서 통합교육은 장애 학생을 바꾸는 대신 환경을 바꾸어야 된다. 이것이 사회적 모형이다라는 겁니다. 자, 옆으로 가셔서요. 책은 자, 책 43페이지 첫 번째 단락이에요. 이와 같이 사회적 모형은입니다. 프린트는 지금 3페이지 첫 번째 단락이에요. 자, 사회적 모형은 개인의 장애와 기능의 결함이 사회적 요인에 달려 있다. 다음 줄요. 만약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이 부족한 기능에 있다면 해결책은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장벽을 교정 내지는 보완하면 된다. 자, 개인이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로 인해 사회로에서 장애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 장벽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애 학생의 역량 강화는 그들의 능력 개발을 방해하는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장벽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 역량 강화다라고 하는 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특히 요즘 교육과정에서도 무슨 역량 이런 말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이때 역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뭡니까? 학생 스스로가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그것을 제한하는 장벽 자체를 제거하는 것을 역량 강화라고 한다. 자, 그래서 다음 줄 나오시면, 자, 그러므로 통합을 실행하는 학교는 장애 학생의 장애나 결함을 교정하려고 하기보다는 장애 학생에게 장벽이 되는 교육 환경을 개선시키도록 한다. 그래서 환경 자체가 적절히 학생에 맞게 지원을 제공을 한다면 학생은 기능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로 보는 관점이 있죠. 그래서 선생님, 정신지체라고 하는 곳에서 지적장애로 용어 바뀐 거는 알고 계시죠? 자, 정신지체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라고 하는 게 지체되었다라고 해서 용어라고 하는 것에서 뭐다? 의학적 모형의 느낌 자체가 강했다라고 하면 장애라고 하는 건 다 사회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한다? 지원을 제공을 해주면 잘할 것이다 라는 그 개념을 품고 있는 용어로 바뀌었다. 그것까지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면 사회적 모형과 그다음 의학적 모형 비교랑 그거 자체가 훨씬 더 쉬우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갈게요. 자, 어디까지 오셔야 되냐 하면, 자, 2번 자체는 건너뛸 거고요. 그리고 3번째, 통합교육의 이점과 장애물 자체를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자체로 보시면, 자, 지금 6페이지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자, 통합교육의 이점 동그라미로 바로 갈게요. 자, 우선은 분리교육 자체의 문제점,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자, 우선은 분리교육의 문제점은 동그라미 뭡니까? 장애 학생이 일반 학생들에게 노출될 기회가 없거나 매우 적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애인이 장애인의 기술, 태도, 가치관을 배울 가능성이 높다. 두 개를 같이 읽은 이유 자체가 장애 학생들이 누구를 못 봤어요. 일반 학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이 하는 그들의 바람직한 행동이나 그러한 부분을 모델링할 기회 자체를 오히려 배우지 못한다. 그래서 보는 게 누구예요?
쉽게 말해서 제한을 가지고 있는 장애 학생의 행동 자체만을 보니까 그거를 따라 배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초반에 그런 말 자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초등부 저학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초등부 저학년 교실에 장애 학생이 있습니다. 장애 학생이 갑자기 막 소리를 막 띠면서 으아 막 소리를 질러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얘를 밖으로 내보내줬어요. 그래서 특수 학급으로 보낸 거지. 자, 일반 애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소리 지르면 수업 안 들어도 되네. 그래서 실제로 일반 애들이 장애 학생들 문제 행동을 따라해서 자기 밖에 나가겠다라고 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실은 자, 모든 사람은 뭘 해요? 관찰 학습이라고 하는 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교육을 했을 때 일반 학생이 장애 학생을 따라 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일반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되는데 반대로 장애 학생이 일반 학생들을 하고 행동을 보고 따라 배울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교육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 교사들이 장애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해서 지역사회 중심의 기능적 기술을 습득하지 못할 수 있다. 자, 얘들한테 필요한 것 자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지금 현재 문제 행동 감소에 초점을 둔다. 자, 그 다음에 학생들 사이의 비교는 대부분 일반 학생의 활동 기준보다 장애 정도에 의해서 재심하잖아 라고 해서 우리 중증도에 따라 그래서 모든 것 자체가 학생들의 장애다, 제한이다 라고 하는 게 초점이 많이 맞춰지고요. 그 다음에 장애 학생에 대한 노출의 부족이 일반 학생들의 기술, 태도, 가치관을 더 건설적이고 관대하고 적합하게 할 가능성 자체를 제한을 한다라는 건데 무슨 말이냐 하면 쌤들 쌤들 요즘은 쉽게 말해서 주변에 저희가 특수교육과라서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돌아다니는 장애인 분들이 꽤 있으시죠. 근데 예전에는 어땠을 것 같아요?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동권 자체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나오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전동 휠체어, 아니 스쿠터 이런 부분들 보조공학기기 자체도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장애인들이 쉽게 밖에서 그렇게 많이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자, 못 봤으니까 나와 다르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선은 뭐 한다? 피하고 본다고요. 그래서 부딪히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쟤 그냥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봤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얼마 전에 저도 조금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걸 했어요. 서로 눈을 가리고 이야기를 해서 친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 블라인드처럼 해가지고 실은 둘 다 눈을 가려. 그래서 눈을 서로 앞에 상대는 있어요. 근데 서로 이야기만을 해서 친구가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시각장애고 한 명이 정한인이에요. 그래서 둘 다 눈을 가렸기 때문에 둘 다 안 보이는 상황이죠. 똑같은 상황이 됐죠. 그래서 둘이 친구가 됐어요. 서로 잘 맞고 이 사람에 대한 서로에 대한 평가가 되게 좋고 계속 이 사람이랑 지금 연락을 하고 싶냐 연락하고 싶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내리고 나서 보니까 한쪽이 누구예요? 시각장애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한 말이 만약에 내가 눈을 뜨고 저 사람을 봤다라고 하면 저 사람이랑 나는 친구가 되지 못했을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부터 보여요? 내가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차이부터 다른 거부터 보게 되면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다음 줄 보시면 이와 같은 분리교육의 단점에 비해서 통합교육은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 사이의 장기적이고 이질적인 상호작용의 기술, 그 다음에 상호작용의 기술, 태도, 가치관의 발달 자체를 촉진을 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단락 갈게요. 통합교육은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의 상호작용 자체를 촉진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물리적 통합이라고 해서 같은 공간에 있다고 반드시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필요가 없냐?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 않으면 활동 자체를 같이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리적 통합이라고 하는 같이 있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뭐까지 필요하다? 같이 활동 자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만들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그냥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그 다음 단락 가시면 기능 수준을 떠나서 그다음 최대한 상호작용을 많이 경험을 해야 된다. 요게 활동 자체를 같이 해줘라.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책은 이제 50페이지 두 번째 단락, 그 다음에 프린트는 7페이지 첫 번째입니다. 자, 통합교육은 장애 학생들에게 생활 연령에 맞는 교육 환경을 제공을 한다. 그들의 또래와 같은 문화권에서 같은 생활 자체를 공유하게 되면서 교육 환경 자체를 적절하게 제공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단락 또 하나로 바로 갈게요. 통합교육은 장애 학생을 기능적이고 자연스러운 교육 환경에 접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기술 자체를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한 몇 줄 데려오면 그러므로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은 발달 연령에 따라 나이 어린 학생들과 비교하기보다 현재 학생이 지니고 있는 기술의 목록을 다양한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발휘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기술들을 적절히 익히도록 하는 것이 유익하다 되어져 있는데 어쨌든 뭡니까? 통합교육이라고 하는 게 생활 연령이 똑같은 학생들과 같이 있는 환경 자체가 있으면서 거기에서 필요한 학생들이 익혀야 되는 기능 자체를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을 제공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애물 자체는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이에요. 통합교육의 장애물로 가장 흔히 언급되는 것이 이동 서비스와 교육의 이중체제와 같은 물리적 장애물과 제도적 장애물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동 서비스란 장애 학생의 이동을 방해하는 학교의 물리적 구조와 장애 학생의 이동에 필요한 서비스 부족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요즘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거 시설 설비에 대한 접근권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경사로 어떻고 어떻고 해서 그거 이제 보편적 설계에 관련된 부분 자체가 장애인 차별금지 시설 관리 그 부분에 들어가면서 이 부분 자체는 우리나라가 거의 개선이 되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옆에 교육의 이중 체계를 말합니다. 일반 교육과 분리 교육으로 특수교육으로 분리된 교사 양성체제, 재정체제, 그다음 행정체제와 같은 제도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자, 다음 단락 가시면 통합교육의 제도적 장애물은 분리된 교사, 그 다음에 재정, 행정 외 학교의 관료주의, 보호설비, 레크리에이션, 자원봉사에 대한 지식 부족과 융통성 없는 운영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쌤들 생각을 해보세요. 제도장애물. 자, 교사를 지금 우리가 일반 교사 시험 칠 수 있습니까? 초등 선생님은 교대 시험 치고 우리는 쌤들이 교과 들었던 보통 국어 영어 많이 들으시죠? 그거 바로 국어 교육과 영어 교육과 가서 바로 쳐서 시험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뭐만 칠 수 있죠? 특수만 칠 수 있습니다. 왜냐? 따로 뽑아요. 왜냐? 따로 가르쳤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교사 자체가 따로 있는데 통합을 했다. 무조건 같이 하겠다. 우리 보고 갑자기 수학을 가르쳐라. 저 교과 수학이었거든요. 저한테 지금 수학을 가르쳐라. 그러면 저 어떻게 될까요? 더하기 가르치고 이게 아니잖아. 제가 고등부 가서 갑자기 수학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애들이 더 잘 풀지나 보다. 갑자기 교사가 이게 같이 합쳐진다라고 하면 같이 하나로 가자라고 하면 교사도 합쳐져야 돼요. 제일 쉽게 말해서 교사. 솔직히 행정체계도 합쳐져야 되거든요. 재정.
쌤들 특수학교에 내려오는 돈이랑 일반 학교에 내려오는 돈이 학생 한 명당 해당하는 금액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절대적으로 특수가 돈이 큽니다. 한 4배 더 내려올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학급당 인원수 몇 명이죠? 기껏 8명. 일반은 몇 명? 한 30명. 그 30명 자체를 8명 수준으로 맞춘다라고 하면 교사 몇 명 더 필요해요? 4명 더 필요하죠. 3명 더 필요하죠. 그런 부분, 그러니까 교사가 3명 더 필요하다, 한 반이다라고 하면 건물 자체가 늘어나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자체가 달라지는데 그거를 똑같이 지금 맞출 수 있다 없다? 어떻게 맞출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체가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로 같이 뽑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자체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52페이지고 프린트도 넘어갈 겁니다. 자, 한 편 찾아야 되는데 지금 8페이지 두 번째 줄 한 편. 통합교육을 저해하는 태도는 자, 일반 학생, 교사, 학교 관리자 및 부모들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장애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과 장애 학생에 대한 거부 등을 말한다. 그리고 다음 줄 가시면 실제로 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을 방해하는 가장 심각한 장애물은 장애 학생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학교의 분위기와 문화와 같은 사회적 장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쌤들 일반 교사들이 자기 반에 장애 학생 한 명 있다.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얘한테 어떠한 지원을 해주기보다는 아, 나 덤탱이 하나 쓰였네. 뭐 많겠네. 뭐 싫겠네. 그 다음에 일해야 되는 부분 자체가 어쨌든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우선은 진짜 선생님 일반 애들은 문제 없습니까? 일반 애들도 어떤 애들 뭡니까? 학폭 열리죠. 막말로 학폭 열리고요. 뭐 정학이라고 하는 뭐 그러한 징계 같은 것도 나오고 합니다. 걔들도 문제 있습니다. 그죠? 근데 걔들 같은 경우는 그 문제가 있는 것을 아휴 그러면서 하지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애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이 그러면요. 똑같이 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장애 학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편견으로 굴레를 씌워서 아 그러니까 역시 장애애들 어쩔 수가 없어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 편견 자체가 더 붙게 되면서 그게 점점 커지면 장애애들은 안 돼. 이렇다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다? 거부하는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네 번째 통합교육의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처음에는 초기 발전 부분에 뭐 특수 학교 형태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래서 뭐 지금 53페이지 첫 번째 줄이에요. 프린트는 세 번째 줄이네요. 이것은 장애 학생을 위해 분리된 학교 체제, 즉 일반 학교와 평행인 학교 체제를 특수교육 형태로 채택했다. 특수학교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면서 똑같이 양분화되는 이분화된 형태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뭐가 생겼어요? 라벨링이라고 하는 게 생겨버리죠. 그래서 쌤들 제가 처음에 학교에 나갔을 때는 우리나라 특수학급이 초등이 확충기였을 때 저는 학교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등 같은 경우는 특수학급이 별로 없어서 애들이 초등까지는 특수학급을 다니고 중등은 다시 특수학교로 많이 전학을 올 때 그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중1 담임을 제가 했었는데 그때 엄마들이 그 일반 학교에 있다가 온 엄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싫어했어요. 왜? 특수학교라는 존재 자체를. 왜냐하면 라벨링이 붙죠. 얘가 장애가 있다라는 건 알아도 엄마는 우선은 뭡니까? 뭐뭐 초등학교의 소속과 뭐뭐 학교, 특수학교의 소속은 우리는 뭐뭐 학교로 돼 있으니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 실제로 그 특수학교로 넘어왔다라고 하는 거에
그래서 뭐 주변에 특수 학급으로 몇 명 못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증인 애들이 그나마 학급 갔고 조금이 중증이다라고 하면 학교로 많이 내려왔거든요. 자, 그래서 학교로 오시면 엄마들이 하나씩 다 울어요. 이제 학교로 와서 어떡하냐. 아무것도 안 되고. 일반 애들 보기라도 봐야지. 그것도 안 되고. 그런 형태가 되게 많이 생겼던 부분입니다. 자, 1960년대부터 찾으세요. 자, 요구되기 시작한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의 통합은 먼저 주류화라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고단락의 제일 마지막 문장을 가시면 아마 이렇게 되어져 있을 거예요. 이러한 주류화라고 하는 것은 최소 제한 환경의 원리를 말합니다. 주류화는 정상화의 원리를 받아 이루어진 운동이었다. 자, 정상화는 장애인이 사회 주류의 규준과 패턴에 유사한 일상생활의 패턴과 조건을 가능한 한 즐겨야 한다는 이상을 구체화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원리이며 철학이다. 자, 뭐라고요? 어떤 조건? 비슷한 조건을 맞추어라 라는 겁니다. 왜? 비슷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투입되는 조건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비슷해야 한다. 자, 그래서 뱅크 모시기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신지체인이 가능한 한 정상에 가까운 조건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정상화를 가능한 한 정신지체인의 주거, 교육, 노동 및 여가 조건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정상적인 생활 조건과 밀접한 것이라고 해서 자, 어쨌든 결과 자체가 정상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정상적인 조건이 필요하다. 다른 말로 뭡니까? 물리적 통합과 관련된 부분을 의미했어요. 자, 54페이지 세 번째 줄이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는 자, 9페이지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따옴표 갈게요. 자, 장애인이 지금 자, 니제르에 의하여 이 부분 갈게요. 세 번째 줄. 장애인이 사회생활 방식과 일반 상황에 가능한 한 가까운 조건과 삶의 형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다음 단락 가시면 이와 같은 정상화는 장애인이 생활하고 공부하는 일하는 장소에서 그들의 주거, 교육, 직업 활동 등을 가능한 정상적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나왔죠. 장애인을 특별한 처치나 고립 또는 시설을 떠나 장애인과 일반인과 동일한 권리, 자유 및 선택을 즐기는 대로 이동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게 뭐예요? 자, 분리해서 벗어나자. 최대한 뭡니까? 지금 일반인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가자라고 하는 쪽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프린트 갈게요. 통합교육 추가 자료. 첫 번째 페이지 가시면 사회적 역할 가치와 있을 겁니다. 자,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였다? 물리적 조건 자체를 똑같이 만들자라고 하는 거였다라 그랬습니다. 자, 사회적 역할 가치와는 울펜스버거가 말을 한 거고요. 두 번째 줄에서는 자, 아까 지금 정상화를 주장을 했던 사람들의 정의를 비판을 하게 됩니다. 정상화를 행동, 용모, 경험, 상태 및 명성을 가능한 한 많이 촉진하거나 그 다음에 지원하기 위해서 적어도 평균적인 시민의 그것처럼 그렇게 훌륭한 조건을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 자체는 물리적인 거죠. 자,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조건 자체를 포함을 하는 것이다. 자, 울펜스버거는 사회 정치적 이상에 기초를 하여 지적장애와 정신건강의 곤란인 지림 사람부터 사회에서 평가절하되고 일탈된 모든 집단까지 적용하도록 그 초점을 확장을 하여 자,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은 평가절하된 사람들에게까지 확장을 하여 자, 정상화를 사람이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을 확립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단순하게 물리적 조건 자체를 맞추는 거에 그걸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지금 우리가 존중받는 거, 아니면 최소한 지금 장애를 가진 학생들 같은 경우 낙인 찍혀서 부정적 인식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부정적 인식을 받지 않도록 그 인식조차 정상적으로 만들도록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울펜스버거가 말한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 사회에서 어떤 집단, 특히 장애인들이 평가절하된 사회적 역할을 가진다라는 관심을 반영을 하여 역할 기대, 일탈 및 공공지각의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야 한다. 사회에서 개인의 상대적인 지위와 공헌은 그들에 관한 부정적 사고를 반영을 하여 이러한 사고는 그들이 취급받는 방법에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 취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쌤들 자, 요즘 TV 보시면 정치판이 또는 아니고 항상 난리인데 요즘 또 더 난리예요. 근데 그분들 중에 지금은 국회의원인데 전직 판사, 변호사라고 해서 우리가 일명 우아라고 말을 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 많으셨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판사다, 그 다음에 검사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와, 이거부터 먼저 봐죠. 그 사람 자체가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왠지 똑바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좀 공명정대하고 약간 정의감 있고 약간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이미지 자체를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 그들이 보통 어떠한 걸 가져요? 일하는 거. 우리 애들이 취업 잘 되면 어디 갑니까? 마트에 물건 나르는 거. 아니면 잠깐 솔직히 하는 게 약간 허들의 일 같은 거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직업 귀천을 따지면 그렇지만 조금 우리가 좀 싫어하는 직업군 쪽에 많이 배치되는 경향 자체가 강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쪽에 있는 집단 자체가 그냥 이미지 자체가 다 평가절하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애다라고 하는 집단 자체는 어떤 이미지를 가진다? 일반적인 것보다 나쁘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거조차 정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쪽이에요. 자, 그래서 한 6줄 정도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정상화는 정상적인 주택에서 생활을 하며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으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과 함께 긍정적인 방식으로 참가하도록 하기 위하여 평가절하된 개인에게 사회로의 통합을 요구하며 그에 따라 평가절하된 개인에게 긍정적인 사회적 역할을 제공을 하고 개인적 능력을 촉진하며 사회적 이미지를 보강할 것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자, 물리적인 것을 조건을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이미지 자체가 되어야지 상호작용 자체를 할 수가 있죠. 하나의 가치 있는 인간으로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것까지도 같이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사회적 역할의 가치화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화의 개념 자체가 물리적 조건에서 사회적 이미지까지 만드는 것으로 넘어가면서 용어 자체가 사회적 역할 가치화라고 하는 형태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는 사회적 역할 가치화를 사회적 평가절하의 위험 있는 사람을 위하여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을 개발하고 지원하며 방어하기 위해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수단을 가능한 한 많이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이미지 가치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존중받을 수 있는, 아니면 최소한 평가절하되게
하지 않고 그 이미지조차도 똑같이 만들 수 있도록 주변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다 적절하게 지원을 하자라고 하는 게 사회적 역할 가치화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부분에 따른 지원, 이쪽은 사회적인 지원까지도 더 플러스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겁니다. 다시 책으로 갈게요. 자, 책 55페이지로 가시면, 자, 이제 통합교육의 최근 동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리적 통합, 사회적 통합,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나옵니다. 자, 그러나 다음에 있어요. 자, 장애 학생들이 단지 일반 학교와 일반 교육 교실에 출석하는 물리적 통합이라는 최소한의 조건에 의하여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는데, 일반 교실 내에서 얼마나 제대로 교육을 받는지, 구성원으로 포함되어져 있는지, 사회 정서적 통합, 교육과정적 통합이 되었는지 여부는 아직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정서적 통합, 사회적 통합 자체를 이루기 위한 부분에 포커스가 많이 만들어져서 특히 학습장애 학생들, 그 다음에 고기능 자폐 학생들에게 사회성 기술 가르치는 이러한 부분들이 꽤 많이 언급이 되었던 부분이고, 이론상으로 가장 초점 자체는 교육과정적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에 맞춰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어디로 가야 된다? 교육과정적 통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통합교육의 과제,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게 나옵니다. 자, 페이지 10페이지입니까? 10페이지. 자, 두 번째 줄 가시면, 자, 교육 체제는 모두 동등하지만 같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학생을 지원해야 한다. 쌤도 평등이라고 하는 게 같은 건 같고 다른 건 다르게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학생들 자체가 일반 학생들과 그다음 장애 학생들 다름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제공하는 지원도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첫째 뭡니까? 학교는 통합교육을 위하여 교수를 지원하는 체제에서 학습을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된다. 교수를 지원하는 체제는 뭘 것 같아요? 교사 주도. 자, 학습을 지원하는 체제는 학생 주도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교육의 보편적 설계,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언급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지금 59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같은 경우 1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둘째 있습니다. 자, 학교는 통합교육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에서 지원을 제공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된다. 서비스는 뭐예요? 학교에서 개설되어져 있는 치료 지원, 이런 거 자체를 말을 했고요. 여기에서는 치료 서비스를 말을 했고, 여기에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 개개인의 기능 향상을 위해 개별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지원 자체를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개개인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을 하자라고 하는 지원의 형태를 제공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책은 60페이지입니다. 셋째. 자, 프린트 12페이지 그림 아래쪽입니다. 교사는 통합교육을 위하여 개인 실행체제에서 집단 실행체제로 전환해야 된다. 교사 한 명이 무언가를 제공을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팀 전체가 학생에게 필요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팀으로 전환을 해서 제공을 해야 되며, 지금 61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넷째 있습니다. 프린트 13페이지 중간에 있을 거예요. 학교와 교사는 통합교육을 위해 부모의 참여에서 그냥 가정과 학교의 연계로 체제를 전환을 해야 된다. 훨씬 더 자주 많이 상호작용을 하는 형태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 가시면 프린트는 13페이지예요.
자, 다섯째, 학교는 통합교육을 단순한 학교 개선에서 지속적인 학교 개혁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아무리 바꿔도 안에 내부적인 요소 조금은 바뀔 수는 있으나 전체적인 체제 자체가 바뀌진 않아요. 근데 특수와 그 다음에 일반 두 이분법적인 체제로 그대로 가게 되는 이상 이게 통합 자체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까지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정상화, 그 다음에 사회적 역할 가치화 자체랑 그 다음 어쨌든 통합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 뒤에 식사한 뒤에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